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영남 상주방송 아나운서 이하영입니다. 봄의 햇살이 따뜻해지고 녹음이 짙어가는 실록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활기찬 기운이 가득한 계절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꽃 구경, 산 구경 할 새 없이 계절이 조용히 지나가는 듯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발생 이후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이겨내왔습니다.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이 일었을 시기엔 마스크를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83세 할머니는 손수 제작한 첫 마스크를 기부하기도 했고 착한 임대인은 어려운 경제 실정을 고려해 임대료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에 자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껏 보여준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과 선진 의료기술, 그리고 그 위에는 지치지 않고 서로를 다독이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코로나에 맞서 싸워온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내온 코로나19.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손 씻기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주방송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안전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상주시가 두리코 C&T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상주시가 향교 춘계 석전대제 봉행 및 효열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상주시 의회가 제198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5월 12일)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장 및 관내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5월 이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차단 및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했으며 면민을 위해 고생하는 이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차단 및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했으며 면민을 위해 고생하는 이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장회의에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공익직불제 신청,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행동 요령 홍보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알리고 논의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줄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으나 방심하지 말고 코로나19 차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장각 폭포 등 주요 관광지에 행랑객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와 주식회사 두리코 C&T는 5월 12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강영석 상주시장, 두리코 C&T 김주환 대표이사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용 특수필름 생산을 위한 공장 증축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산업용 특수필름이란 항공 수화물 태그, 식품 용기 필름, 각종 라벨 및 티켓 등에 쓰이는 필름입니다. 상주에 본사를 둔 두리코 C&T는 2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필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산부인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초음파 필름은 국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전체 매출 중 약 60% 정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두리코 C&T는 2020년 하반기부터 6년간 연차적으로 126억 원을 투자해 60명 정도의 신규 고용 발생을 예측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연기됐던 춘계 석전대제를 5월 11일 상주향교 대성전에서 봉행했으며 효열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모든 유교적 제사의식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전범입니다.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음력 2월과 8월에 상정일에 봉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됐고 참석 유림도 축소했습니다. 이날 석전대제의 초헌관으로는 조성희 상주부시장, 아헌관은 정창배 상주고등학교장, 종헌관은 송재엽 상주시 산림조합장이 맡아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습니다. 대제 봉행 후 제2회 효열 표창 수여식이 명륜당에서 개최됐습니다. 표창 대상자는 홍숙자 월간 이전 선생의 12대 종부와 윤감묵 창석 이준 선생의 13대 종부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는 5월 7일 제198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1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4월 27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상임위원회 소관별 2020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상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3건을 심사 처리했으며 한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시정 추진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5일간에 걸친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부서별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하고자 공감톡톡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번째 공감톡톡 토론회에는 각 부서 6급 직원들이 참석해 시민 프로축구단 전환과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절차 등을 최소화하고 격식 없이 시장이 직접 토론을 주재함으로써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아이디어 등이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강영석 시장은 저력 있는 역사도시, 주궁하는 미래 상주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공감하는 소통 행정으로 상주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를 연고로 하는 K리그팀, 상주상무 프로축구단이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상주를 떠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주시, 국군체육부대의 3자 연고 계약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상주 프로축구단은 다음 시즌부터 시민구단으로 전환해 축구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상주방송은 상주상무의 신봉철 대표이사를 만나 상주상무가 마주한 현 상황과 앞으로의 구단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올해로 상주와 상무가 연을 맺은 지 10년째인데요.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상주 상무가 상주시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10년 차가 됐는데 저 키워드는 컨트롤 타워는 한국 프로축구 이제 연맹에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 경찰 이제 그 무궁화팀이 아산에서 안산에서 4년간 운영을 하고 프로팀을 또 이렇게 창단을 하고 아산으로 가서 또 4년간 운영을 하고 창단을 했습니다. 무궁화 이제 경찰청 이제 경우에는 저들 그 국군체육부대 내의 그 상무 프로축구단은 상주에 오기 전에 광주에서 8년간 운영을 하고 이제 그 시민구단을 만들고 광주에 상주에 이제 왔습니다. 와서 연맹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프로축구단을 만들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4년간 운영을 하고 또 시민구단 만들고 이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축구의 어떤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걸 운영하는 건데 네. 상주에서는 조금 규모가 조금 적은 도시다 보니까 10년간 운영을 하고 네. 금년에는 10년 차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자체로 가는 걸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네, 상주시에서 상주 상무가 운영되면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프로 구단이 가진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작년 시즌까지 9년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상주를 이제 전국에 알리는 도시 브랜드를 이제 이렇게 창출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뒀고요. 두 번째는 상주 시민들의 이제 여가 선용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네.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들이 유치할 때 어떤 팬들의 어떤 저변 확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의 어떤 침체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 또 상권 활성화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상무 선수들을 무상으로 인도해 오는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그 승리 수당이라든지 또 무승부 이때는 또 무승부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저들이 경비는 조금 이렇게 저비용으로 들지만은 효율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고효율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효과는 상당히 이렇게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청리면에 구 청동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거기에 지금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지금 집에 애들이 거주하고 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한 110명 정도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뭐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애들이 다 이렇게 용품을 식용품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를 또 저들이 이제 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또 농민들에게까지 이렇게 혜택을 본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다음 시즌부터 시민 프로축구단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부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해산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지역의 어떤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첫째는 저희들 이제 스포터즈들 팬들의 어떤 9년 동안 경기장에 와서 보던 팬들의 어떤 상실감이 상당히 이렇게 클 것이고 그동안 저들 상주 시민들이라든지 60만 출향인사들이 비록 한 10만 정도 도시에서 프로구단을 갖고 있다 하는 이제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자부심이 뭐 상실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유소년들에 대한 학부모라든지 유소년들이 상당히 이렇게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영흥고등학교에 150명 고등학교 이제 150명이 이제 학생들 중에 49명이 저희 이제 유소년 선수들입니다. 한 30% 이상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함창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상주시를 믿고 애들을 맡겨놨는데 해산을 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의 앞날이 굉장히 이렇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주시를 찾는 그동안 저들이 문제 홈앤드 어웨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소년도 마찬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찾아옴으로써 상주시에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봤는데 그에 대한 아마 그런 게 이제 인구가 어떤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권에도 상당히 이렇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상주 제1의 이제 홍보 매체라 할 수 있는 그동안 공중파를 비롯해서 SNS라든지 포털 사이트 등에 이렇게 홍보가 됐었는데 그런 홍보가 이제 전무하게 되면은 상주시는 점점
이렇게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만약에 시민 프로축구단으로 전환된다면 어떤 운영 방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동안에는 이제 비록 일부 리그지만은 상무 선수들 저들이 이제 임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선수 수급이 이제 저희들이 적은 비용으로 시비가 사실은 한 37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안산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뭐 비슷합니다. 안산도 비록 이제 그것은 2부에서 2부로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경찰청이 이제 안산에서 아산으로 넘어가면서 안산 자체적으로 시민구단을 이제 창단을 하면서 전환을 하면서 안산도 전체적인 비용은 아마 65억 정도로 저희가 비슷합니다. 재정 규모나 인구수로 봐서는 상당히 상주시하고 뭐 이렇게 한 재정 규모는 한 2배 정도 또는 인구수는 한 6배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만은 아산도 2017년도에 9위 2부 리그에서 2018년도에 이제 9위 2019년도에는 5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66억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일부 리그를 보다가 이제 경기력이 상당히 이렇게 좋은 이제 눈높이가 있다가 2부 리그를 보면은 식상해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무는 아무래도 선수가 뛰고 나면은 바로 군부대로 복귀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2부 리그를 운영을 하면 선수 수급을 해서 지금 상주에 상당히 원룸이 많이 비어가 있는데 이 비은 곳을 저들이 선수들 하여금 숙소로 제공하고 선수들이 상주 시민들하고 이제 스킨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상주 시내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그 경제적인 이제 활성화도 좀 시키고 또 수준도 저희들이 볼 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민들이 출향 인사도 마찬가지고 명실공히 우리도 이제 프로팀을 갖고 있다 하는 비록 2부 리그지만은 상무 1부 리그에 못지않은 그런 이제 그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하고 이제 내가락 하는 내 팀, 우리 팀이라 하는 이제 그런 소유욕을 조금 이렇게 부각을 시키죠. 붐을 조성해 가지고 상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이제 구단으로 만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일부에서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이냐.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북의 우리 그 용호대학교 그 U18 그 출신 송범근 선수가 지금 전북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그 저희들이 이제 3년간 이제 그 우선 지명권을 이제 그 걸어놓고 있는데 이 선수가 바로 군대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지금 용호대학교 애들을 만약에 잘 키우면은 3년 이내에 저들 프로팀으로 2부 리그로 저들이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좀 이렇게 잘 가르쳐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선수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지금 계획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상주 상무가 또 이제 좋은 유소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좋은 선수들을 육성해내는 클럽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프로축구팀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이 유소년 선수들을 1부 리그에서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소년 만약에 해산이 된다면은 그 학생들의 앞날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학부모들의 어떤 반발이 아마 상당히 이렇게 부작용으로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2부 리그는 어떻게 10만 도시에서 프로를 운영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안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37억 원 시비 보조를 받고 나머지 28억 정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총 합계 65억을 가지고 저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롤 모델로 저희들이 안사를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이유도 어떤 경기력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중위권 정도 이렇게 가려면은 좋은 이제 감독 또 이렇게 저렴한 선수들을 좀 데리고 와서 좀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팔아서 저들이 이유를 남기고 결국은 이제 뭐 스포츠도 맹장사거든요. 이래 그래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운영토록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상주방송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60만 출향인사 여러분, 저희들이 상주 상무를 금년에 이제 10년차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쉽게도 상주시와 국군체육부대 그리고 한국프로축구연맹 3자 협약에 의해서 금년 말로 이렇게 체결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들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은 아마 내년도에 시민구단으로 창단이 된다면은 저희들은 이제 목표가 상주시정의 어떤 그 철학이 담긴 또 상주 시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축구단으로 이렇게 경영 이념을 만들고 철학을 심어서 감독이라든지 좋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저희들이 이제 상주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 당초 목표도 한던 대로 상주시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또 어떤 유소년들의 어떤 장래를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단으로 이렇게 나아가려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어떤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축구단을 운영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인식보다는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또는 문화 혜택이라든지 스포츠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와서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가족애를 이렇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어떤 가정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그 동기부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을 조금 이렇게 향상시키고 구단이 갖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일체감이라든지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된 구단을 운영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자랑스러운 상주 시민구단을 만들 것을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